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19세기 독일의 위대한 철학자로 인간의 삶과 행복에 대해 누구보다 깊이 있게 탐구했습니다. 그를 비관주의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많지만 사실 그는 현실주의자였습니다. 그는 삶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 안에서 진정한 지혜를 찾고자 했던 철학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쇼펜하우어가 평생에 걸쳐 깨달은 인생의 지혜입니다. 이 지혜들은 단순히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한 실용적인 해답을 제시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적당한 거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를 고슴도치의 비유로 설명합니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이 추위를 피하기 위해 서로 가까이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워지자 서로의 가시에 찔려 아파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멀어졌지만 이번에는 추위를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가까워졌다 멀어졌다를 반복하던 고슴도치들은 마침내 서로를 따뜻하게 해주면서도 가시에 찔리지 않는 적당한 거리를 발견했습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의 결점과 단점이 부딪혀 상처를 주고받게 되고 너무 멀면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진정한 지혜는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면서도 각자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거리를 찾는 것입니다. 상대를 너무 너그럽게 대하거나 다정하게만 대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은 너그럽게 대하면 버릇없어지는 모습이 어린아이와 비슷합니다.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을 거절하면 친구를 잃지는 않지만 돈을 빌려주면 오히려 친구를 잃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과도한 친절과 예의는 때로 상대를 오만하고 참을 수 없는 태도를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 결국 파국을 초래합니다. 사람들은 특히 자신이 상대에게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오만해지고 주제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상대의 말을 대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지혜를 제시합니다. 누군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의심이 들면 오히려 믿는 척하는 편이 좋습니다. 그러면 그는 더욱 대담해지고 거짓말이 점점 심해져 결국에는 들키고 말 것입니다. 반대로 상대가 숨기고 싶어하는 진실의 일부를 본인도 모르게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면 그것을 모르는 척해야 합니다. 그러면 나의 반박에 자극받은 상대가 모든 진실을 하나하나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심리적 기술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나온 지혜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말이 믿어질 때 더욱 많은 것을 드러내고 의심받을 때는 더욱 조심하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용서에 대해 일반적인 생각과는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그의 잘못을 용서하고 있는다면 그는 같은 잘못을 또 저지른다고 말합니다. 용서하고 있는다는 것은 자신이 겪은 귀중한 경험을 창밖으로 내던져 버리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경우에 대해서는 그다지 할 말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말을 하는 것이 그리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경우에는 즉시 그 친구와 영원히 헤어져야만 합니다. 비록 지금은 그들이 당신에게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진심으로 약속하겠지만 불가피하게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똑같은 행동을 다시 하거나 거의 비슷한 일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냉정해 보일 수 있지만 인간의 본성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현실적 통찰에 기반한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 이해의 한계에 대해 명확하게 지적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을 넘어서 볼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지성의 척도에 따라서만 타인을 파악하고 이해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지성이 매우 낮은 수준이라면 그 어떠한 정신적 재능, 심지어 아무리 위대한 재능일지라도 그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이들은 훌륭한 재능의 소유자에게서 그 사람의 가장 낮은 것, 즉 그가 지닌 모든 약점과 기질, 성격의 결함만을 감지해 그 사람을 결점과 약점을 지닌 사람으로 규정하게 될 것입니다.
맹인에게 색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에게는 타인이 지닌 좀 더 높은 수준의 정신적인 능력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즉, 정신적 능력이라는 것은 그것을 갖지 않은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각각의 사람을 대하는 절차를 기록하고 기억하라고 조언합니다. 가능한 한 그 누구에게도 저기를 품지 않는 것이 좋지만 사람의 성격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사람들의 특성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의 나쁜 특성을 잊는 것은 힘들게 번 돈을 버리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적어도 우리와 관련해 사람들의 가치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 그들에 대한 우리의 행동을 정하기 위해 각각의 사람을 대하는 절차를 기록하고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절차를 만들어 놓으면 어리석은 친밀감과 어리석한 우정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고독에 대해 독특한 관점을 제시합니다. 고독에는 많은 장점 외에도 단점이 있지만 아주 적은 부분이라고 말합니다. 호라티우스가 모든 면에서 행복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했고, 인도 속담에는 가시 없는 장미는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독에는 많은 장점 외에도 작은 단점과 어려움이 있지만 아주 적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는 것과 비교해보면 그들 없이 지내는 편이 더 쉬운 일이라는 점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단점 중 하나는 집에 오래 머물러 있다 보면 우리 몸이 외부의 영향에 너무 민감해져서 조금만 차가운 바람을 맞아도 쉽게 병이 드는 것처럼 지속적인 은둔과 고독 때문에 우리의 마음도 예민해져 별거 아닌 사건이나 말, 심지어는 단순한 표정에도 불안하거나 불쾌감을 느끼거나 마음이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뛰어난 정신을 지닌 영혼들의 운명입니다. 그들도 가끔은 고독에 대해 한숨 지을 것이지만 그들은 두 가지 재앙 중 덜한 것인 고독을 선택할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왜 우리가 괴로운 일만 생각하게 되는지에 대해 명쾌한 설명을 제시합니다. 시냇물은 장애물을 만나지 않는 한 소용돌이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처럼 인간의 본성과 동물의 본성은 우리의 의지에 따라 모든 일이 진행되면 스스로 그것을 알아채거나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의지에 따라 진행되었을 때가 아니라 어떠한 장애물을 만났을 때 그러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반면 우리의 의지에 반하는 것, 그 의지를 방해하고 저항하는 모든 것, 즉 불쾌하고 고통스러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직접적이고 즉각적으로 매우 명확하게 느낍니다. 우리는 온몸이 건강한 상태는 느끼지 못하면서도 신발이 작아서 꽉 끼는 것 같은 작은 부위의 고통은 쉽게 느낍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완벽하게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은 생각하지 않으면서 우리를 괴롭히는 하찮고 사소한 일만 생각합니다. 그것은 고통은 적극적인 성격을 가지지만 행복과 평안함은 소극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시간에 이자를 빚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언제나 시간의 영향과 사물의 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하며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의 반대 상황을 즉각적으로 상상해 봐야 합니다. 행복에는 불행을, 우정에는 적의를, 좋은 날씨에는 나쁜 날씨를, 사랑에는 증오를, 신뢰하고 마음을 터놓는 상대에게는 배신과 후회를 생생하게 그려보고 그 반대의 경우에도 그렇게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언제나 침착하게 행동할 수 있고 쉽게 속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는데 진정한 지혜의 원천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 완벽해 보이는 그러한 안정성에 속지 않고 변화가 일어날 방향을 예견합니다. 그 어떠한 것도 영원히 그러한 권리를 지키지 못하며 영원한 것은 오직 변화한다는 사실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건강이 있어야만 그 뒤에 다른 모든 것들이 있다고 강조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행복의 90%는 건강에 좌우됩니다. 건강은 모든 것을 즐기는 원천이며 건강이 없으면 그 어떠한 종류의 외적인 자산도 즐길 수 없게 됩니다.
심지어 다른 주관적, 정신적 자산과 감정, 기질 같은 것조차 질병으로 약해지고 이축되고 맙니다. 그렇기에 그 무엇보다 사람들이 서로의 건강 상태를 묻고 건강하기를 바라는 것은 의미 없는 행동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건강이 인간의 행복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가장 어리석은 짓은 일이나 출세, 학업, 명예 혹은 그 무엇인가를 위해 자신의 건강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육체적 쾌락이나 순간적인 기쁨을 위해서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쇼펜하우어는 그가 행복한지 알고 싶다면 그가 밝은 사람인지를 보면 된다고 말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늘 거기에 맞는 이유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 이유는 바로 그 자신인 것입니다. 이러한 특징은 다른 모든 자산을 대신할 만한 것일 뿐 아니라 그 어떤 다른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젊고 아름답고 부유하고 사회적 명성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때 그가 행복한지 알고 싶다면 그가 밝은 사람인지를 보면 됩니다. 만약 밝고 쾌활하다면 그가 젊거나 혹은 늙었거나 곱거나 혹은 곱사등이거나 가난하거나 혹은 부자이거나에 전혀 상관없이 그는 행복합니다. 밝음은 결코 때를 잘못 맞추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밝음이 들어올 때면 언제나 대문을 활짝 열어야만 합니다. 밝음만이 행복의 진짜 동전이고 다른 모든 것들은 그저 어음에 불과할 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무료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러 관계를 최대한 단순화하라고 조언합니다. 모든 범위의 제한은 행복을 만듭니다. 우리의 시야, 활동 반경, 접촉 범위가 좁을수록 우리는 더 행복해지고 그 범위가 넓을수록 더욱 괴로움을 느끼고 두려움이 커집니다. 그와 함께 슬픔과 욕망, 공포도 더욱 증가합니다. 활동 범위가 제한되면 의지를 자극하는 외부의 유발 동기가 줄어들고 정신을 제한하면 내적으로도 유발 동기가 줄어듭니다. 다만 정신을 제한하는 후자의 방식은 무료함의 문을 열어 간접적으로 무수한 고통의 근원이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권태감을 일으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러 관계를 최대한 단순화하고 심지어 삶의 방식도 극히 단조롭게 해야 행복을 가져올 것입니다. 삶 그 자체와 그에 따른 삶의 본질적인 부담감이 가장 적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타인의 견해, 그 자체는 행복에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원체 본성이 너무나도 연약해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 존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너무 많이 신경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주 조금만 생각해 보면 타인의 견해, 그 자체가 우리의 행복에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고양이를 쓰다듬으면 고양이가 자동적으로 몸을 비비는 것처럼 사람은 칭찬을 받으면 게다가 그것이 자신이 자랑스러워하는 것에 대해서라면 그들은 그 칭찬이 가식적인 거짓말이라 해도 자동적으로 얼굴에 기쁨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인간 자신의 행복, 무엇보다 그 행복의 필수적인 마음의 평화와 독립에는 유리한 역할을 하기보다는 그것을 방해하고 더 해로운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관점에서 이러한 특성의 한계를 설정하고 다른 이들의 지지하는 말이나 상처를 주는 의견에 지나치게 예민하게 대응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쇼펜하우어는 행복이나 불행에 대한 모든 것에는 상상력을 억제해야만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렇기에 무엇보다 공중누각을 지어서는 안 됩니다. 쌓아 올리자마자 한숨을 쉬며 다시 무너뜨리면 그 대가가 너무 비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나중에 일어날 수 있는 재난을 미리 떠올리며 마음을 괴롭히지 않도록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상상력은 기껏해야 즐겁게 공중누각을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상상력이 어두운 꿈의 재료가 되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는 현실적으로 위협이 되는 재난입니다. 우리의 상상력은 이러한 재난을 확대하고 그것의 가능성을 실제보다 훨씬 더 크고 가깝게 가져와 가장 끔찍한 방식으로 그려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행복과 불행에 관련되는 것들을 이성과 판단력의 눈으로만 보아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 냉정하게 숙고하고 상상력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무언가를 행하고 만들고 배우면 끔찍한 무료함에 빠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생명의 본질은 운동에 있다라고 한 말은 옳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내면의 정신적인 삶도 행동이나 생각을 통해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을 본질로 하고 있으며 그것에 대해 종사하기를, 행위와 생각을 통해 끊임없이 그것에 대해 일하기를 요구합니다. 우리의 존재는 본질적으로 쉬는 것이 없는 연속적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으면 끔찍한 무료함에 빠져 견딜 수 없는 상황에 빠집니다. 따라서 활동하는 것, 즉 가능하면 무언가를 행하고 또 가능하면 무언가를 만들고 최소한 무언가를 배우는 것은 인간의 행복에 필수적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삶의 무수한 사건들은 만화경의 그림과 비슷하다고 표현합니다. 인간의 삶은 어떠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하더라도 언제나 같은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두막에서, 궁궐에서, 수도원에서, 군대에서 그 삶은 본질적으로 같은 삶입니다. 삶에서 하는 사건이나 모험, 행운이나 불행 또한 아무리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도 본질적으로는 같은 것입니다. 과자 역시 형태와 색깔이 다양하고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모두 하나의 반죽으로 만들어집니다. 어떤 한 사람에게 일어난 일은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일과 아주 비슷합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인생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은 어쩌면 만화경의 그림과 비슷합니다. 만화경에서 우리는 매번 다른 그림을 보고 있지만 실제로 눈앞에 있는 그림은 사실 항상 같은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사리분별 있게 행동하는 것이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쉬워진다고 말합니다. 외로움은 뛰어난 정신을 지닌 영혼들의 운명입니다. 그들도 가끔은 고독에 대해 한숨 지을 것이지만 그들은 두 가지 재앙 중 덜한 것인 고독을 선택할 것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리분별 있게 행동하는 것이 점점 더 쉬워지고 자연스러워지며 60대가 되면 혼자 있고 싶은 것이 자연스럽고 본능적으로 됩니다. 그때가 되면 모든 것이 하나로 뭉쳐져 그러한 충동을 촉발시킵니다. 사교에 대한 강력한 본능인 이성에 대한 사랑과 성적 충동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습니다. 노년기가 되면 성적인 활동도 어느 정도 자립의 토대를 마련해 점점 사교에 대한 본능을 흡수합니다. 그렇게 되면 수많은 속임수와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갑작스러운 기쁨이나 슬픔에도 담담하게 대하며 자신을 찾으라고 조언합니다. 아무리 갑작스러운 일이 일어나더라도 너무 크게 기뻐하거나 또 너무 크게 슬퍼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일에는 변화의 가능성이 있어서 언제든 사건이 변할 수 있기 마련이고 또 그렇기에 무엇이 우리에게 좋은 일이고 나쁜 일인지 잘못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도 한 번쯤은 크게 슬퍼했던 일이 나중에 자신에게 최고의 일이 되었던 경우나 아니면 크게 기뻐했던 일이 사실은 너무나 큰 고통의 원인이 되었던 경우가 한 번쯤은 있을 것입니다. 셰익스피어는 이를 아름다운 글로 표현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기쁨이나 슬픔을 숱하게 맛보았으니 이젠 그런 일을 당한다 해도 처음부터 담담하게 대한다. 일반적으로 어떠한 고통이나 시련을 겪더라도 침착함과 의연함을 유지하는 사람은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재난이 얼마나 거대하고 엄청나게 많은 것인지 알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렇기에 그는 지금 일어난 시련이 사실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비해 아주 작은 부분이라고 간주합니다. 이것은 스토아적 태도입니다. 이러한 스토아적 태도에 따르면 우리는 인간이 처한 상황을 절대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 존재 그 자체가 얼마나 슬프고 비참한 운명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를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하며
또한 일반적으로 인간이 얼마나 많은 고통과 시련에 노출되어 있는지도 늘 명심해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외부로부터의 끊임없는 자극으로 공허를 이기면 불행해진다고 경고합니다. 내적인 본질적 가치와 그 풍부함을 지닌 사람들은 만족감을 누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기 위해 필요한 큰 희생을 치르지 않습니다. 그런 이들은 하물며 자신을 부정하며 조제 관계를 맺을 일은 더더욱 없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평범한 사람들은 너무 사교적이고 수능적이어서 자기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쉽게 참게 됩니다. 말하자면 세상에서 가치 있는 것들은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것이고 사람들이 중요하다 여기는 것은 그다지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사교적으로 만드는 것은 고독과 고독한 자신을 견딜 능력이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뿐 아니라 낯선 곳으로 여행을 떠나게 하는 것도 내면의 공허와 무료함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정신에는 자신을 움직이게 하는 원천의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마치 포도주를 통해 그것을 높이려다 결국 취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그들은 외부로부터의 끊임없는 자극이 필요하며 자신과 동질한 종류인 사회에 의한 가장 강한 자극을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자극이 없으면 그들의 정신은 그 자체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결국 억압적인 무기력에 빠지고 맙니다. 쇼펜하우어에게 늘 비관주의자라는 부정적인 평가가 따라다니지만 사실 그는 그 누구보다 인생을 사랑했고 치열하게 인생의 본질을 찾고자 했던 철학자입니다. 단지 그는 현실주의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이를 냉철하게 가감없이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그는 이 세상이 고통과 불행으로 가득하며 인간의 행복은 그 고통과 불행을 최소화하는 데 달려 있고 행복으로 가득한 천국은 현실이 아닌 상상 속에서만 가능할 뿐이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즉, 행복은 꿈일 뿐이지만 고통은 현실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냉정한 현실 인식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의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삶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할 때 비로소 그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만족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의 가르침은 단순한 철학적 사변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해답을 제시합니다. 인간관계에서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되 존중과 예의를 잃지 않아야 합니다. 타인과의 소통에서는 상황에 따라 믿는 척할 때와 의심할 때를 구분해야 합니다. 과도한 용서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각 사람의 특성을 기록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의 지성 수준을 넘어서는 이해는 불가능함을 받아들이되 고독의 가치를 인정하고 내적 충실함을 기르려 노력해야 합니다. 건강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진정한 행복의 지표인 밝음을 추구해야 합니다. 시간과 변화의 법칙을 늘 염두에 두고 상상력을 통제하며 끊임없는 활동과 학습을 통해 무료함을 피해야 합니다. 삶의 본질적 동일성을 인식하되 나이가 주는 지혜를 받아들이고 감정의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외부의 자극에만 의존하지 말고 내적인 풍요로움을 기르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쇼펜하우어의 지혜는 우리에게 삶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합니다. 그의 가르침은 때로 냉정하고 현실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그 안에는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찾고자 하는 깊은 애정이 담겨 있습니다. 인생은 고통과 즐거움이 교차하는 여행입니다. 하지만 그 여행에서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명확한 나침반이 필요합니다. 쇼펜하우어가 제시하는 지혜들이 바로 그런 나침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행복을 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불행을 최소화하고 고통을 지혜롭게 견디며 그 안에서 작은 평안과 만족을 찾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평생에 걸쳐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삶의 진정한 지혜입니다.
이러한 지혜를 통해 여러분이 더욱 현명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쇼펜하우어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서 든든한 동반자가 되기를 희망합니다.